지금부터 입맛의 뒷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제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입맛에 왜 입문학이 아니고 뒷문학이냐, 맛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인문학이란 이름,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과학적인, 뭐 나중에 저희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MSG 같은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맛에 대해서 뭐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먹는 거 맛있다 없다로 끝나면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소위 말하는 뒷담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기가 좀 서운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이름을 입맛의 뒷문학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실제로 들으시면서 제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뒷담화를 까는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강의 제목을 입맛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계속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요새 뭐 먹방도 많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푸드 포르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맛이 있다 없다의 차원에서 얘기가 멈추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음식평론가, 영화평론가, 이런 분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뭐 어떤 평론가가 뭐라 그러면, 영화평론 같은 경우 나는 예를 들어서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럼 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러면 되죠. 입맛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생 먹고 삽니다. 뭐 덕후가 되기 싫어도 하루에 3끼는 혹은 2끼는 맛덕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게 좋아 말고라는, 뭐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주의가 굉장히 범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맛이 있다 없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단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닌데, 최근에 먹방이나 이런 푸드 포르노들이 너무 그 부분에 집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찍어도 왜 맛있다 표정 가지고, 이렇게 진짜 맛있는 표정 지으려면은 와 맛있다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되죠.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좋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은 1강에서는 그 우리가 입맛 이외에 어떤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벌써 달라붙었네. 2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그림은 도시락인데 평범한 도시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규에 뭐가 있죠? 예, 삼겹살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부천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름이 독고진인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독고다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좋게 말하면 올리 마이 웨이 뭐 이런 사람들을 독고다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어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혼자 전투기를 몰고 가서 돌아가시는 사람들, 그 특공대죠. 그 특공대를 일본어로 읽으면 토코다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좀 변해서 독고다이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 가게 이름이 그래서 독고진이에요. 혼자 가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곳입니다. 가봤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가기가 좀 뭐해서 저 친구랑 둘이 갔더니, 남자 둘이었는데 약간 무릇한 느낌의 이인석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 혼자 가서 먹고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삼겹살에 뭐가 따라오나요? 아무래도 혼술이 와야죠. 그래서 보니까 또 옆에 보니까 혼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좀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독고진이냐, 내가 독고다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랬더니 사장님 이름이 진이라고. 그래서 뭐 독고다이라는 건데, 자, 이 2가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삼겹살 하면 지금 뭐 어쨌든 삼겹살은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산업화 근대화의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겹살 한 뭐 70년대, 그것이 언제 기원했건과 관계없이 7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그리고 70년대 우리 소주 대표적인 술이죠. 이것이 결합돼서 서민층의 애환을 달래줬던 음식인데, 문제는 이 삼겹살은 항상 우리에게는 함께 먹는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여럿이 함께라는 게 그 삼겹살을 떠올릴 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1인 식당, 혼밥집 혹은 혼자 삼겹살집, 이런 데는 이제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삼겹살에 원래 붙어 있었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함께 있다는 개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혼자 먹는 삼겹살. 이렇게 돼서 실은 삼겹살 맛을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고진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삼겹살 도시락을 먹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달라붙어 있냐면, 아, 나는 삼겹살을 혼자 먹는다. 아마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그래, 나는 뭐 삼겹살 맛이 좋아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혼자 구워 먹어야 되는 맛이, 그것이 좋은 맛일지 나쁜 맛일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니들은 여럿이 먹냐? 나는 혼자 먹는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 맛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올리 맛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드리게 될 말씀이 그건데, 이 중에 매우, 그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예전에 일본을 여행 가셨던 분이 일본의 라면집들이 이렇게 생긴 데가 많아요. 심지어 이거보다도 아예 독서실 칸막이처럼 생겨서 옆 사람을 아예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라면집들이 많습니다. 저 후쿠오카에서 나왔던 그 란인가 하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집이 그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저기죠, 그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약간 반일 의식도 있고, 일본 애들은 세상에 밥도 혼자 먹고 그것도 독서실처럼 먹는다. 근데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비슷한 문화들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천에 이 독고진이라는 식당이 과연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지, 뭐 이것은 굉장히 좀 관심사예요. 나중에 아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혼밥, 혼술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주로 혼자 있으면, 저같이 이제 귀차니스트들, 뭐 해먹기 싫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해먹는 게 이제 밥은 햇반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하기 싫으니까. 후라이.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이상한 음식, 정크푸드, 스팸. 여기 하나 지금 빠졌는데 저거 있죠. 그리고 김. 이러면 이제 이게 우리 혼자 먹는 아마 괜찮은 음식이 될 건데, 제가 식당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식당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미키마우스처럼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구나.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굉장히 메타적인, 너희들이 이제는 귀차니스트들, 니들이 혼밥 자체도 이렇게 와서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변화로 얘기하면 저런 거죠. 뭐 싱글족 아니면 뭐 가족 해체, 가족 붕괴 등등이 많지만 어쨌거나 혼자만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도, 입맛에서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혼밥 문화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타는 아마도 햇반의 등장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밥과 쌀은 사투리 없는 거 아시죠? 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제 사투리가 있기 마련인데, 부엌이면 경상도 쪽에 가면 정지라 그러고, 뭐 정구지 이런 건 왜 부추 정구지 많잖아요. 근데 밥과 쌀은 일반적으로 사투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만큼 쌀과 밥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 밥을 전기밥솥에 하면 1인분 밥하기 좀 어렵죠. 혹은 뭐 여러 해놓으면 이제 쉰밥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1996년에 CJ인가요? 여기서 햇반을 발매한 거죠. 저는 이거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199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거 없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뭔가 좀 굵직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난 건 1996년에 한 총련의 연세대학교 점거농성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며칠 동안 하고 뭐 그랬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써요. 게오르기우 프리드리히 빌헬름 헤겔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철학자가 그 사람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 시대정신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독일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996년에 그럼 시대정신은 연세대학교에서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했던 그런 일종의 한 총련의 집회일지, 혹은 슬그머니 등장했던 햇반일지. 저는 오히려 기업가 측이 오히려 더 시대정신을 빠르게 캐치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혼밥 문화나 혼밥이 유행을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그것을 겨우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시대 정신이란 말은 뭔가 좀 발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그래서 시대 정서? 혹은 뭐 시대 감성? 뭐 이런 쪽에서 1996년에 이 햇반의 등장은 무려 오늘날의 사태를 20년 전에 예고하고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룸 문제가 나오고 1인족이 나오는데 이걸 좀 해결 얘기가 나온 김에 개인적으로 저는 해겔의 무덤에 가봤습니다. 저는 연극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트라는 연극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독일에 간 김에 브레이트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브레이트 무덤 건너편이 해겔 무덤이에요. 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책 읽고 그때 알았어요. 브레이트가 살아생전에 나 죽으면 해겔 옆에 묻어다오. 묻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해겔하면 이제 변증법이고 뭐 아까 시대정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부정의 부정이에요. 두 번 부정하는 것. 그래서 역사가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발전이란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한 말이죠. 역사가 뭐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정의 부정을 거기서 발전이라는 사상을 빼면 오늘날의 원룸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주 초기의 원시인들 혹은 뭐 옛날 분들은 저런 원룸이란 공간에 살았죠. 그러다가 우리는 구획된 공간들,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인류는 다시 원룸으로 회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심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저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그냥 툭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맛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많이 못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제 줄여서 지금 붙여놨는데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합니다. 브리아 샤바랭이 아니고 브리아 샤바랭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미식 예찬이에요. 프랑스 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미식 예찬 이후로 이제 가스트로노미라고 하는 미각의 시대가 열렸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원제는 미각의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 과학적인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름을 미식 예찬으로 불렀습니다만 이 브리아 샤바랭이 맛을 2가지로 나눠요. 먹는 즐거움과 식사의 쾌락. 굉장히 중요한 이 미각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먹는 즐거움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먹는 거. 뭐 탐식이 될 수도 있고 폭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브리아 샤바랭이 미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식사의 쾌락입니다. 거기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음식이 맛있어야겠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음식이 이상하면 좀 그렇고. 2번째는 프랑스인답게 와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마 소주로 바꿔치면 될 겁니다. 3번째가 참석자들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에요. 빨리 먹는 식사는 즐겁지 않다는 거죠. 쾌락을 주지 못한다. 천천히 먹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브리아 샤바랭 거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식사의 쾌락을 누리고 있느냐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4가지 점에서 진정한 맛은 제가 처음 이 1강의 제목이 입맛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인데 브리아 샤바랭이 그거를 바로 정리하고 있죠. 단지 음식이 아니라 술이라던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되는 어떤 즐거움의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미각 맛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분의 가장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개인적으로는 좀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도 옛날 분이고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얼굴이 긴 사람은 맛을 볼 줄 모른다. 그 당시에 관상학이 유행해가지고. 그리고 세계 3대 요리가 뭔지 아나요? 보통 프랑스에서 나오는데 철갑상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고, 2번째로 이제 좀 잔인함으로 유명한 푸아그라, 거위 간을 탱탱 불리는 거죠. 3번째가 이제 땅에서 나는 송로버섯, 트리플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 송로버섯에는 되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최음제는 아닌데 최음 효과가 있다. 뭔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브리아 샤바랭 얘기가 뭐 들을 말도 있고, 뭐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거죠.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건 맛을 맛 자체로 보는 것은 미각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 같고,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이런 구호를 내걸었던 아주 매우 재밌는 분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슬로건 중에는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뭐 등등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슬로건 중엔 저 손학규 씨의 저녁에 있는 삶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돌아가서 브리아 샤바랭의 말에 따르면 식사의 쾌락을 할 수 있는 삶. 이거 이미 이 브리아 샤바랭은 프랑스 혁명 때 사람입니다. 그때 얘기한 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기서 많이 좀 멀어지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뭐 그 TV를 틀든, 저는 저 일본에 한 3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좀 묘한 건 테레비만 틀면 먹방을 해요. 그 스마프라고 아시죠? 유명한 그 스마스마라는 주말 프로그램 전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일본은 좀 더 심해져서 누가 빨리 먹나, 누가 많이 먹나까지 막 세분화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폭식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한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라졌죠. 많이 먹는 그거를 이제 방송 금지를 시켰는데, 아무튼 그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왜 먹는 것만 밝히지? 우리가 감각으로 치면 매우 저급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TV들이 뭐 하정우 씨를 비롯해서 먹방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건 뭐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먹는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사라져 나가는 거죠. 먹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것이 맛있냐 없냐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 혹은 이상한 감탄사들의 그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철학 얘기를 한마디 하면, 들어봤나요? 이분 이름을? 들어봤어요. 후설이라고 읽으면 이상하고요. 무슨 소혀 같아. 훗설인데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분이 이제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한 학문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어려워요. 저도 설명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드러남의 학문이죠. 현상학인데.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이분이 그런 현상학,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가로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현상학 용어로는 에포케, 판단 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내 앞에 드러난 그 사과를 아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암 속에 들어온 사과를 그냥 떠올리는 것 뿐이죠. 어려워지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혼밥족들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혼밥을 아닌 여럿이 먹는 사람들 혹은 맛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맛 이외의 것들을 전부 다 가로치고 있는 거죠. 이게 맛있냐 없냐, 아까 이제 브리아 샤바랭이 얘기했던 누구랑 먹니, 어떻게 먹니, 무슨 얘기를 나눴니, 이런 것들은 다 생략돼 버려요. 그래서 올리 이 집은 맛있는 집이다, 맛없으면 뭐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로 이 괄호치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리고 조금은 잘난 체 하려고 훗설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괄호치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음식 영화 중에 떠오르는 거 기억나시는 거? 바베트의 만찬. 짰나? 우리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짧게만 얘기를 하면, 프랑스의 여자 요리사가 덴마크의 이상한 종교 공동체에 가요. 그래서 종교 공동체 분들은 먹는 거 이런 거 밝히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왜 과거의 음식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교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 유교가 먹는 거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 거죠. 청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종교 공동체에 이 요리사가 들어가서 13년인가요? 4년을 그냥 맛없는 음식들을 하고 살죠. 그러다가 이분이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그래서 그 복권을 전부 다 써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난리가 났죠. 그런 음식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끼리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음식 얘기하지 말기. 그래서 어마무시한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뒤에 오뜨퀴진이라는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먹는 얘기를 안 해요. 반대로 뭐예요? 그분들은 먹는 걸 괄호친 거죠. 우리 먹는 얘기만 하지 말자. 근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요리를 아는
장군이 한 명 있는데 그분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게 1800 몇 년산 뭔데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전부 괄호치고 있는 거죠. 요 바베떼 만찬에서 이 음식만을 괄호친 거를 바로 역전하면 오늘날의 저는 개인적인 한국사의 미각문화라고 봅니다. 우리는 음식을 뺀 모든 것을 지금 괄호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음식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올리 음식에 대한 얘기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혹은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사상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런 걸 말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수준은 그저 맛이 있다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은 상대적으로 매우 호불호를 많이 탑니다. 상대주의가 되게 나쁜 게 그거죠. 절대주의가 나쁜 건 아실 건데 상대주의란 건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물리치는 거죠. 너는 그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게 좋아. 이래서 사실은 소통의 벽을 쌓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 괄호치기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빨리 역사적으로 괄호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마들렌 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 얘기는 폴란드의 왕이 어딜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뭐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들렌이라는 하녀가 뭐 이거를 구워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왕이 먹고 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걸 마들렌 빵으로 하자 뭐 이랬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은 안 믿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이 마들렌 빵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 하면 그 소설 제목은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소설이 있죠.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의 뭐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한 10권짜리입니다. 한국에도 번역돼 있죠. 일본 말고 잘 안 팔릴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이거 잘 못 읽어요.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랑스에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인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다시 읽고 가는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잘난 체 좀 하면 저는 이 프루스트의 고향인 꽁브레를 가봤어요.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이 프루스트가 혼자서 처박혀서 글을 쓴 곳이 꽁브레입니다. 한국 같으면 그 꽁브레가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프루스트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빵집 벽에 슬그머니 그려져 있는 그림밖에 못 봤어요. 전혀 프루스트 냄새가 안, 반대로 관광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죠. 프루스트 찾아왔는데 가서 그 게르망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다 보면서 관광 안내원한테 아, 나는 게르망트가 너무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나를 보면서 거기가 어딘데? 뭐 이러고. 그 보통이라는 수필가 아시나요? 프랑스에? 보통이 아닌 사람. 그 보통의 글 중에 그런 게 있죠. 프루스트의 고향인 꽁브레에 가면 프루스트가 없다. 가보시면 압니다. 없어요. 근데 이 프루스트의 1권의 가장 유명한 얘기가 마들렌 빵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뭘로 찾냐면 후각으로. 이 마들렌 빵에서 나오는 이 향기.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맛이 미각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후각으로 하면서 자기의 그 거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안 읽죠. 아무튼 그래서 그 맛에는 그 마들렌 빵의 향기 속에서 자기가 엄마에 대한 기억부터 그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들, 그 다음에 뭐 자기 삼촌, 바람둥이 삼촌 수완 아저씨 뭐 쫙 파노라마가 펼쳐져 내리고, 그 맛 덕에 프루스트는 세계적으로 뭐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이것 자체가, 맛 자체가 맛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다 달라붙어 있고, 사실은 프루스트, 우리가 프루스트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못 쓸 뿐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 그런 게 존재하고 있죠. 말이 필요 없는 게 이거죠, 남자들한테. 생각하기 싫은 추억. 그래서 제가 이건 해겔의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세상의 어둠. 세계의 어둠. 청춘의 어둠이죠. 일부러 별사탕도 한번 넣어서 찍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남자들에게는, 저 미필자들 말고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죠.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비롯됐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전투식량이다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에게는 건빵하면 군대가 바로 떠오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모병제로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이 개념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바로바로 우리에게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음식들은 저런 게 있죠. 미역국. 생일날 혼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아까 삼겹살 때 얘기했죠. 삼겹살을 지금 내가 혼자 구워 먹는다는 건 단지 삼겹살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삼겹살을 혼자 먹는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생일날 미역국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은 의미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밀가루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국수죠. 너 결혼하면 국수 사라. 이 얘기가 비싼 음식 사라는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음식과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것처럼 딱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있고 혹은 남들은 몰라도 나만이 느끼는 어떤 감정, 감각 같은 게 있는 거죠. 미국 쪽으로 가면 이 지금 음식 세계와 이런 거 가지고 한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느낀 건 뭐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저게 좀 세요. 일본 음식이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음식도 그렇게 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은 일본 음식 전체를 다 스시라고 부릅니다. 초반만이 아니라. 근데 아무튼 간에 일식을 먹으러 가자 이거는 뭔가 좀 오늘 좀 고급지게 먹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중에 낸 주랩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요? 망고? 뭐 이런 식으로 음식 평론하는 그 앱들 있죠. 그 중에 미국에 가면 이제 옐프라고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옐프에 나오는 리뷰를 언어학자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초밥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미국인들은 뭐를 떠오르느냐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성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초밥을 먹고서 어떤 평을 내리느냐 오르가즘을 느낀다. 보통 이렇게 이상한 건 같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식욕과 성욕은 사실은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 할 때 연계백숙이란 말이 이상하게 전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식 특히 초밥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 뭐 놀랍다 뭐 하여튼 뭐 그 뭐 입에서 살살 녹는 뭐 키스 같은 느낌 뭐 이런 식의 언어가 따라 붙는다는 걸 이 주랍스키가 밝혀낸 거죠.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저분들 있죠. 정크푸드 좋아하는 분들. 뭐 맥도날드 햄버거나 이 주랩스키의 연구에 따라 이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중독이래요. 에딕티드. 나는 뭐 저 뭐야 도나스 저 설탕 덩어리 있잖아요. 크리스피 크림인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너무 중독적이야. 그래서 주랩스키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먹는 게 안 좋은 걸 아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음식이 나를 빨아들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회피적인 용어로 중독이란 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일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뭐 주랩스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들은 그런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안 좋은 이미지에는 또다시 우리는 중독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더 씌우게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음식은 음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좀 과하니까 빨리 넘어가지. 이거는 보면 알죠.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아마 저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개불. 근데 외국인들 대부분 모르죠. 저것의 존재를. 저분의 존재를 몰라서 아마 저 외국인 한국 음식 싫어하는가 외국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거잖아요. 찌개에 같이 수저 넣어서 막 이런 부분인데 아마도 저거를 알게 되면 개불이 단연 탑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것이 우리에게는 음식 말고의 개불은 좀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주는 거죠.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귀라는 고기 아시죠? 물텀벙. 이것도 옛날에 못생기고 안 좋게 생겨서 이름이 오죽하면 아귀겠어요. 그죠? 아주 못된 귀신이란 뜻인데 영어로도 아마 저 데블일 거예요. 그래서 안 먹다가 뭐 지금 이제 아귀찜이 된 건데 자 이런 식의 개념들 뭔가 그것 자체 우리가 달라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개념은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발터 벤야민이 산딸기 오믈렛이라는 글에서 말한 것 같아요. 멀베리 오믈렛이라 제가 이걸 산딸기 오믈렛을 찾아보려고 산딸기로 오믈렛 만들기 어렵잖아요. 뒤져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뒤지고 했더니 이게 저게요. 멀베리더라고요. 그래서 멀베리가 뭔가 봤더니 오디예요. 그러니까 오디 오믈렛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번역자 천재예요. 오디 오믈렛은 되게 맛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산딸기 오믈렛인데 아무튼 이 얘기를 설명하면 또 왕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전쟁에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다가 어떤 노파의 집에 가요. 그 노파에게 먹을 거를 달라니까 노파가 뭐 준비한 건 없고
그렇게 해서 산딸기 오믈렛, 정확하게는 오디 오믈렛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왕이 그걸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산딸기 오믈렛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궁정의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서 너 내가 옛날에 이렇게 먹은 오믈렛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재료나 이런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다오. 그때 이제 그리면은 너에게 뭐 엄청난 무엇을 다 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궁정 요리사가 최고 수석, 프랑스로 치면 타유방 같은 분이죠. 이분이 왕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모든 재료 그리고 그 노파의 음식을 만드는 조리 능력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디 오믈렛 혹은 산딸기 오믈렛에는 왕이 굶주렸던 거 혹은 적으로부터 쫓기던 공포심 그리고 갑자기 들어가서 그 노파가 내주는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그 요리의 맛인데 그거를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겠냐. 그리고 궁정 요리사답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왕한테 개긴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요. 왕이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래서 네가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상을 주고 해고하죠. 그게 답이죠. 그냥 뭐 해고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왕 말을 거역했으니까. 하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으니까 뭐 요랬던.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요 얘기를 가지고 만든 개념이 우리가 잘 아는 아우라 혹은 오늘날 영어로 우리가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보통 분위기라고 번역을 해요. 그 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분위기예요. 자, 왕에게서 산딸기 오믈렛은 이해되죠? 전쟁의 공포 그런 괴로움 속에서 느꼈던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 이것을 자 다시 한번 발터 벤자민이 이것을 아우라 혹은 오늘말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쌍둥이도 있지만 신기하게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만의 아우라를 만들어야죠. 남들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우라를 하나 만들고 죽으면 그 인생 성공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들 개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들과 다 닮아가려는 뭐 이런 것들인데 요리도 마찬가지죠. 프랜차이즈 요리라는 것에는 벌써 뭐가 없어져요. 이 벤야민이 얘기하는 아우라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 가도 먹는 똑같은 음식. 뭐 효율적이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의 독특한 단 하나의 분위기, 아우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아우라는 맛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조금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벤자민 얼굴에 서서 좀 미안한데 이게 아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일본말로 모노노 아와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물이 드러내는 어떤 슬픔이란 뜻이에요. 일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미학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일본의 오래된 궁정 이야기에서 나왔던 핵심 개념인데 무엇이 단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슬퍼요. 이 아와레는 일본말로 슬픔은 이제 가나심인데 그거보다는 애잔함이에요. 그래서 이 발터 벤자민의 아우라 오라라는 개념은 저쪽에서는 이 일본의 이 미학과 같이 나왔다고 봅니다.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라는 개념이 그 유럽에서 특히 저 반고 인상파 시대 이럴 때 일본 열풍이 한 번 있죠. 그때 소개되면서 이 개념을 벤자민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세상에 그것이 단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것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벤자민이 예술을 이 아우라 예술과 아우라 없는 예술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예술들은 영화,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은 아우라가 없는 예술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제가 음식이니까 좀 죄송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들을 왜 식도락가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여기 있을 거예요. 그것만의 아우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어느 동네에 가도 똑같은 사실은 공산품 음식으로 봐야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 결국 그리고 이 아우라는 만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말고
우리나라 신파의 원형이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못 먹니라는 그 한민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눈물은 왜 짠가 라는 것이 또 설렁탕에 대한, 저는 한국 설렁탕의 두 가지 헌사라고 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한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인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머님이 아들에게 설렁탕에 저기 뭐예요, 그 고기를 좀 더 몰래 주고 그러면 주인이 못 본 채 하고 뭐 이러는 얘기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음식을 보다 푸짐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막 훈련한다고, 미각 훈련한다고 혓바닥 많이 굴려봐야 우리가 그 음식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한국의 이 아까 벤야민의 산딸기 혹은 오디오물렛과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1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왕이 어디 가서 뭐 먹었다는 얘기, 도망 중의 왕이, 이거는 어떤 전체 그 설화의 공통 메시지 같아요. 자,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에 여러 불행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선조임금 참 오래 살았죠. 좀 능력 없으신 분들은. 아무튼 이 선조임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저기 뭐 거의 의주까지 가나요? 뭐 그리고 본인은 중국까지 넘고 싶었다 했는데 주변에서 전하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분이 물고기를 하나 먹게 돼요. 맛있었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그리고 옛날에 왕들은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에 은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우리가 저 먹는 은어 말고, 그러니까 너는 은어다. 금은 못 됐나 봐요. 아무튼 간에 그러고 선조임금이 이제 돌아오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튼 와서 똑같은 거예요. 아까 왕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네이밍을 했던 그 물고기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리를 해와봐라. 먹었어요. 자, 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또 아우라가 다르니까. 근데 선조임금 좀 치사했어요. 이름을 회수해요. 넌 은어 아니야 이제. 넌 후져. 마지막 질문이고 오늘의 맛에 달라에 붙어 있는 것들의 마지막 퀴즈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물고기 이름은 뭘까요? 왜 다 알지? 자, 1강 끝내겠습니다.